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1과학 6단원 기체의 성질 2강 보일 법칙 시작하겠습니다. 1.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 사이의 관계로 보일 법칙, 샤를 법칙이 있습니다. 보일 법칙. 보일 법칙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입니다.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이것이 보일 법칙입니다. 실험으로 해석해 봅시다. A, B, C 세 상태가 있는데 B를 기준으로 A와 C를 비교해 봅시다. B가 압력이 2기압일 때 부피가 20ml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X축이 압력 P입니다. Y축은 부피 V입니다. B에서 압력이 2기압일 때 현재 이게 2기압인 상태입니다. 내부에 들어있는 입자수는 똑같습니다. B에서 2기압으로 압력을 가하니까 B가 20ml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압력을 C 상태로 2기압에서 4기압으로 압력을 2배로 크게 했습니다. 그때 부피는 10ml. 좀 더 센 압력을 가하니까 부피는 줄어들었죠. 20ml에서 10ml로 압력을 2배를 하니까 부피는 2분의 1이 되었습니다. 이제 A 상태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압력을 2기압에서 1기압으로 A 상태로 변화시켜 주니까 압력을 약하게 했죠. 그랬더니 공간이 넓어졌죠. 그때 부피는 압력이 1기압이 되었을 때 부피는 40ml였습니다. 2기압에서 1기압 되니까 압력이 2분의 1로 줄어들었죠. 부피는 20에서 40으로 2배로 커졌습니다. 압력이 2분의 1배 되면 부피는 2배, 압력이 2배 되면 부피는 2분의 1배였죠. 이렇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서로 역수관계죠. 여기에서 이렇게 압축을 시켰을 때 부피가 줄어든다. 좀 더 압축을 시키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힘을 적게 누르니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된 동기가 보일의 제2자관 실험에 있습니다. 제2자관 실험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보일의 제2자관 실험. 제2자관을 가지고 한쪽 끝은 막히고 한쪽은 열렸습니다. 여기에 공기가 가득 차 있었죠. 기체가 가득한 상태에서 수온을 유입했습니다. 수온은 굉장히 무거운 물질입니다. 물보다 13배 이상 무겁습니다. 무거운 물질로 눌러주니까 속에 공기 기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공기 기둥이 생겼는데 무거운 물질을 눌렀는데 들어있던 기체가 밀려가면서 공기 기둥이 생긴 거죠. 왜 공기 기둥이 생겼을까? 무거운 물질로 누르면 다 찰 것 같은데 공기 기둥이 생겼죠. 그래서 보일은 다시 수온을 좀 더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이 공기 기둥이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기체의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여기에서 다시 좀 더 압축을 시켜주니까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다. 그래서 기체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이것은 고학년에서 물질 간의 입자설이라는 데 도움을 준 실험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기체 입자는 압축을 하면 좀 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작아진다. 그래서 착안해서 보일 법칙이 나온 거죠. 다시 이 실험 결과를 보면 B 실험을 기준으로 해서 압력을 2배를 하니까 부피는 2분의 1배, 압력을 2분의 1배로 하니까 부피는 2배 됐죠. 압력과 부피의 곱을 구해봤습니다. 1 곱하기 40은 40, 2 곱하기 20, 40, B, C도 40. 항상 압력과 부피의 곱이 PV가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2배 되니까 부피는 2분의 1배, 2 곱하기 2분의 1, 변화가 없는 거죠. 또 2분의 1배 하니까 2배, 2 곱하기 2분의 1. 만약 4배를 압력을 크게 해줬다면 부피는 4분의 1배가 되겠죠. 압력을 10배로 크게 하면 부피는 10분의 1배가 됩니다. 압력을 3분의 1배로 줄여주면 부피는 3배로 커집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 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압력 P가 C가 압력이 가장 크다. A가 가장 작습니다. 부피는 Y축 값인데 A가 가장 컸습니다. C가 10ml로 가장 작았습니다. 입자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A와 B와 C의 입자수는 이게 8개라면 모두 8개입니다. A는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B에서는 입자 사이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고 C에서는 좀 더 가까워졌죠. 압축할수록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는 작아지고 압축을 적게 하니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는 커진다.
전제 조건이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온도가 변하면 이 값이 또 변합니다. 온도는 입자의 운동 속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부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만 관여하는데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그때 압력과 부피 곱은 일정하다. 압력과 부피 곱이 일정하다는 걸 식으로 표현해 보면 PV는 일정하다. 압력과 부피 곱이 항상 40으로 같았었죠. A를 1상태, B를 2상태라고 했을 때 그때 A1 상태에서 압력을 P1, 그때 부피를 V1, 1이었죠. P1이 40이었습니다. 2 상태에서 압력을 P2, 2였습니다. 그때 부피를 V2, 20입니다. P1, V1을 곱은 1 곱하기 40은 40이었죠. P2, V2의 곱은 2 곱하기 20, 40이었습니다.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PV는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이 식을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P1, V1은 P2, V2라고 할 수 있습니다. P1, V1은 P2, V2. 처음 상태에서 압력 곱하기 부피는 나중 상태에서 P2, V2. 곱은 항상 같다. 참고로 보시고 전제 조건이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PV는 일정하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서로 반비례한다. 이것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은 보할 때 보일의 O로 끝나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 사이 관계. 샤를 법칙이 뒤에 나오는데 샤 하면 R로 끝나죠. 그래서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 사이 관계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지금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부피 반비례죠. 샤를은 샤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 온도가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로 나옵니다.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보일 법칙입니다. 이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와 입자 운동, 실험에서 봤지만 중앙에 있는 이 상태에서 줄을 2개 얹었습니다. 2개 얹었을 때 나타나는 압력이 있겠죠. 입자들이 이만한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입자 수는 항상 일정하죠. 압력을 좀 더 크게 줄을 4개를 얹었습니다. 압력이 2배로 커진 거죠. 2분의 1로 기체 부피가 감소했습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제 줄을 1개 올렸습니다. 압력이 감소하게 됐죠. 압력이 감소하니까 부피는 이렇게 커졌습니다. 기체 부피가 증가했죠. 이 압력 감소시킨 경우를 보면 외부의 압력을 감소시켰죠. 외부의 줄을 하나만 얹었으니까. 그러니까 기체 부피는 증가한다. 그것은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는 거죠. 이 벽에 서로 충돌하는 거, 이렇게 부딪히고 돌아오고 하는 충돌 횟수가 감소하는 거죠.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돌 횟수가 감소하면 충돌 횟수는 압력에 관계하죠. 용기 내부의 기체 압력도 감소한다. 외부에서 압력을 감소시켰는데 내부에도 압력이 감소되니까 부피는 증가한다. 내부 압력이 감소함으로써 기체 부피는 증가한다. 외부의 압력을 감소시켰는데 내부 압력이 감소되어 기체 부피가 증가한다. 이제는 압력을 증가시켰습니다. 외부 압력을 증가시키니까 부피가 감소했죠. 이것도 입자와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충돌 횟수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용기 속에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내부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 압력을 증가시키면 내부 압도 증가한다. 그래서 기체 부피가 감소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보면 7명의 사람이 탔다면 넓은 곳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공간이 있지만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7사람이 탄다면 충돌이 많아지겠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기체 입자도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졌을 때는 충돌 횟수가 감소하는 거죠.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압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충돌 횟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압력이 증가했다는 것이죠. 3.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 보일 법칙은 보할 때 오죠.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1. 헬륨을 넣은 풍선이 높이 오를 때 점점 커진다. 풍선이 높이 오르면서 점점 커집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상공에서는 대기가 희박해지죠. 그래서 대기압이 작아집니다. 외부에서 압력이 작아지면 내부에서도 작아져서 부피가 커진다 그랬죠. 그래서 외부 압력이 감소하면 내부 부피가 커진다. 그게 보일의 법칙이죠. 여기에서 해석을 해보면
이게 헬륨 풍선이라 했을 때 풍선 내부의 헬륨 입자수는 그대로입니다. 상공으로 올라가도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수는 그대로입니다. 지표면에서 대기압은 공기가 풍부해서 컸는데 이게 상공으로 올라가면서 내부의 기체는 그대로인데 외부의 높은 상공에서는 대기가 희박해지죠. 공기 입자가 적으니까 압력이 적어지죠. 그래서 부피가 커졌다 이겁니다. 올라갈수록 외부압이 작아지면 내부에서 누르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커지죠. 비교했을 때. 외부로 자꾸 밀어내니까 풍선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커지겠죠. 아주 높은 데 올라가면 커지다가 풍선 재질이 견디지를 못하니까 터지죠. 지구 쓰레기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하늘 높이 풍선이 오른다. 하늘 높이 풍선이 오르는 이유는 올라갈수록 풍선이 커지면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입니다. 부피 1당 질량이 밀도인데 부피가 점점 커지면 부피 1에 대한 질량은 작아지죠. 질량은 똑같았는데 부피가 커지면 부피 1에 대한 질량은 작아지니까 가벼워지는 거죠. 밀도가 작아지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지면서 가벼워지는 거죠. 풍선이 가벼워지면 위로 떠오르겠죠. 그래서 하늘 높이 풍선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증가하면서 가벼워져서 떠오른다. 보일 법칙에 관련된 겁니다. 온도하고는 상관이 없죠. 열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온도는 일정한데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3. 높은 산에 오르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높은 산에는 대기가 희박해지면서 대기압이 작아지죠. 압력이 감소하면 부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팽팽해집니다. 4. 에어 운동화는 공기 주머니가 발바닥 충격을 줄여준다. 에어 운동화는 바닥에 에어 주머니가 들어있죠. 공기 주머니가 밟았을 때 그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감소하면서 발 전체를 감싸주죠. 충격을 흡수합니다. 다음 발을 들어서 나아갈 때 부피가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지죠. 그 반동으로 발을 밀어주니까 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에어 운동화는 보일의 법칙을 이용한 것입니다. 5.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 위로 오를수록 점점 커진다. 바다 밑에서 위로 오를수록 물이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죠. 물층이 얇아지니까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지죠. 보일 법칙입니다. 그래서 수면 위로 오를수록 공기방울이 점점 커진다. 전부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일정한 온도에서 보일 법칙이 적용되겠습니다. 주사기에 입자수가 같은 공기 입자 모형에서 주사기 피스톤을 당길 때 A와 누를 때 B를 나타낸 것이다. A는 당길 때는 압력이 감소해서 부피가 증가해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B는 누를 때기 때문에 압축이 되어서 압력이 증가했죠. 내부 부피가 감소했습니다. 입자 사이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1.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면 B의 경우입니다. 부피는 감소한다. 압력이 감소하면 A의 경우죠. 부피는 증가한다. 2.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죠. 일정한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보일의 법칙입니다. 3. 이때의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는 반비례하죠. 그래서 다가 되겠습니다. 가는 비례하는 y는 ax 직선이고 이건 항상 변하지 않는 일정한 직선이고 y는 x분의 a 그래프는 반비례하는 곡선이죠. 4. B에서 주사기 내부 압력이 커지는 까다. 외부압이 커지면 내부압도 증가한다. 그래서 부피가 감소했는데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충돌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압력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증가한다. 2번 일정한 온도에서 보일 법칙이 적용되죠. 실린더에 기체를 넣고 압력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이다. 옳지 않은 것. 압력이 추가 하나, 여기는 2개입니다. 압력을 2배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는 2분의 1로 감소하겠죠. 보일의 법칙입니다. 일정한 온도죠. 열 출입이 없습니다. 1. 기체 입자수는 변하지 않는다. 밀폐되었기 때문에 기체 입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2. 기체의 부피는 감소한다. 2분의 1배로 감소하죠. 맞습니다. 3.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틀렸습니다.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충돌 횟수가 많아지죠. 맞습니다. 5. 입자의 운동 속도가 빨라진다.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만 관여합니다. 지금 열 출입이 없기 때문에 운동 속도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서 충돌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샤를 법칙에서 배우는데 온도가 일정할 때는 운동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운동 속도는 온도에만 관여합니다. 3번, 일정한 온도에서 보일의 법칙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린더 속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AC 중에서 답하시오. X축은 압력 P이고 Y축은 부피 V를 나타냈습니다. 반비례하는 곡선, 이게 보일 법칙이죠. 1. 기체의 부피가 가장 큰 것은 Y축 값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기체의 압력이 가장 큰 것은 압력은 X축의 값이 가장 큰 거죠. C가 되겠네요. A, C 각 점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어디 쓰든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 PV는 일정하다. B를 기준으로 C는 압력을 2배 크게 했습니다. 부피는 2분의 1배로 줄어들었죠. B에 비해서. A는 압력을 2분의 1로 줄였더니 부피가 2배나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곱하면 항상 일정하죠. A와 B와 C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게 보일 법칙입니다. 4번, 25도씨 일기압에서 부피가 100ml인 기체가 있다. 일정한 온도에서 부피가 500ml로 증가했을 때 기체의 압력은 얼마인가? 기체의 부피가 100ml였는데 500이 되었습니다. 5배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비해서 100이 500이 되었으니까. 온도는 일정한 온도, 보일 법칙을 적용하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하니까 부피가 5배 증가하면 압력은 5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압력이 5분의 1배가 되니까 1기압의 5분의 1, 그래서 0.2기압입니다. 5번, 일정한 온도에서 주사기의 피스톤을 밀고 당겨서 공기의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부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 경우는 압력이 작았었죠. 근데 압력을 2배를 크게 했더니 좀 더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고 부피는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합니다. 열을 가하는 게 없습니다. 일정한 온도이죠. 이때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압력을 보면 1하고 3하고 5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압력이 1기압이었을 때 부피는 120ml, 3기압이 되니까 40ml였습니다. 압력이 3배 커지니까 부피는 3분의 1배로 줄었죠. 120의 3분의 1, 40입니다. 압력을 5배 크게 했습니다. 5기압이 되니까 부피는 이것의 5분의 1, 24ml가 되었습니다. 2기압이 되면 압력이 2배, 부피는 2분의 1배죠. 60ml. 4기압이 되면 4배니까 압력이, 부피는 4분의 1, 30ml.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압력과 부피 곱이 항상 일정하죠. 1과 120을 곱하면 120이죠. 3과 40 곱하면 120, 또 120. 그래서 여기 곱해서 120, 60이죠. 4 곱하기 30, 120.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압력과 부피 곱은 일정하다. 보일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라는 전제 조건에서. 6번, 보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체크하시오. 1.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펴어진다. 뜨거운 물에 넣었다는 것은 열을 가한 거죠. 일정한 온도에서 보일 법칙이 성립되는데 이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에어 운동화는 공기 주머니가 발바닥 충격을 줄여준다. 압력을 가할 때, 밟을 때 펴지면서 충격 흡수하고 다시 발을 들었을 때 압력이 작아지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반동을 주죠. 보일 법칙입니다. 열 출입이 없죠. 온도 일정할 때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 3. 높은 산에 오르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높은 산에 공기가 희박해서 대기압이 작아지면 내부압도 작아져서 부피는 커지죠. 팽팽해진다. 맞습니다. 4. 열기구 속에 공기를 가열하여 위로 떠오른다. 가열하는 것은 열을 출입하니까 보일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5. 잠수부가 내뿜은 공기방울은 수면 위로 오를수록 커진다. 수면 위로 오를수록 수압이 약해지니까 부피는 증가한다. 공기방울이 점점 커진다. 보일 법칙입니다. 정답 2, 3, 5. 여기까지입니다.